9월 25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동네 뒷산에 야생초 관찰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과들 음지나 양지 어느 곳에서나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기화식물인 붉은 서나물입니다. 담배 필터를 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손뭉치를 달고 있는 붉은 서나물인데요. 국화과예요. 붉은 서나물 꽃은 혀꽃은 없고 원통형의 총포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잎이 소의 혓바닥을 닮아서 지어졌다는 쇠서나물이 있는데 그 쇠서나물의 잎을 닮아서 붉은 서나물이라고 명명되었답니다. 키가 1~2m 정도 크게 자라기 때문에 눈에 확 띕니다. 진득찰입니다. 식물 이름도 좀 특이하고 꽃 모양도 좀 특별해 보이네요. 털 진득찰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본 것은 털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그냥 진득찰인 것 같습니다. 들판이나 어느 곳에서든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진득찰이라는 독특한 이름은 꽃 아래쪽을 싸고 있는 총포하고 열매에 진득진득한 털이 나 있어서 옷에 잘 달라붙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진득찰은 높이가 한 50에서 100cm까지 자랍니다. 잎은 마주나기로 되어 있어요. 단풍잎 돼지풀입니다. 환경부 지정 생태교란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생태교란식물의 대표적인 게 환삼덩굴하고요. 서양 등골나물, 단풍잎 돼지풀, 이게 우리 주위에 흔하게 엄청 많이 번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단풍잎 돼지풀은 3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잎이 단풍나무 잎처럼 3갈래 혹은 5갈래로 깊게 갈라져서 돼지풀과 구분해서 단풍잎 돼지풀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장대엽기입니다. 엽기 종류는 워낙 많아서요. 조심스럽게 장대엽기라고 합니다. 산지 숲 가장자리 응달에 자라는 장대엽기는 긴 꽃잎사계에 연한 홍색꽃이 성기게 달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산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엽기라고 해요. 줄기는 감싸는 턱잎 끝에 턱잎과 길이가 비슷한 긴 털이 있고 줄기에 어긋나는 잎이 잎 끝에 꼬리처럼 길게 좁아지면서 양면에 털이 드문드문 있어요. 높이는 30에서 60cm 정도 자라고요. 그렇게 큰 키를 가진 건 아니지만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요. 드문드문 달린 꽃이 산지에 있는 숲가를 거의 다 점령한 엽기입니다. 엽기는 잎을 떼어서 씹어보면 매운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장대엽기 잎을 떼어서 씹어보았는데 매운맛은 없었습니다. 개엽기입니다. 장대엽기와는 다르게 작은 꽃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개엽기도 엽기 종류들은 잎을 씹어보면 매운맛이 난다고 하는데 개엽기 잎도 매운맛은 없었습니다.
쇠별꽃입니다. 별꽃 종류도 여러 종류인데요. 그냥 별꽃하고 새별꽃의 분류는 암술일 때가 5개인지 3개인지 보시면 된답니다. 이 꽃은 지금 암술대가 5개로 보이네요. 새별꽃입니다. 삼날 모양의 잎이 마주나고 있습니다. 산과 들에 자라는 도깨비 바늘입니다. 국화과 도깨비 바늘은 다른 국화과와 마찬가지로 겉에 혓꽃이 한 3장, 4장 정도 있고요. 안에 통꽃으로 있습니다. 어제 저도 언제 붙었는지 모르게 제 옷에 도깨비 바늘 씨앗이 붙어서 집에까지 들어왔었는데요. 숲길을 걷다 보면 바늘 같은 긴 열매가 언제 어디서 붙었는지도 모르게 옷에 달라붙어서 도깨비처럼 달라붙어서 온다고 해서 도깨비 바늘이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 영상에 미국 짜리공 잎하고 겹쳐서 찍혀서 도깨비 바늘 잎하고 헷갈리는데요. 도깨비 바늘 잎은 깃골 모양으로 갈라집니다. 도깨비 바늘꽃과 흡사하게 생긴 울산 도깨비 바늘입니다. 도깨비 바늘과 울산 도깨비 바늘의 구분법은 꽃에 혓꽃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됩니다. 혓꽃이 3장이나 4장 있으면 도깨비 바늘이고요. 혓꽃이 없으면 울산 도깨비 바늘입니다. 울산에서 처음 발견해서 울산 도깨비 바늘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습한 곳에서 자라고요. 높이는 1m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둥근잎 유홍초입니다. 유홍초는 잎 모양에 따라서 둥근잎 유홍초, 새깃 유홍초, 단풍 유홍초 이렇게 나누는데요. 오늘 제가 본 것은 잎이 둥근 둥근잎 유홍초입니다. 둥근잎 유홍초가 둥근 심장형의 잎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새깃 유홍초는 이름처럼 이파리가 새깃 모양을 하고 있어서 쉽게 구분이 된다고 해요. 상가들이 야생으로 많이 자라는 거는 둥근잎 유홍초고요. 관상용으로 많이 심겨지는 게 새깃 유홍초라고 합니다. 토끼풀을 닮은 괭이밥입니다. 괭이밥 잎을 보면 토끼풀이다 라고 할 텐데요. 토끼풀하고는 조금 달라요. 잎이 작고요. 3개로 크게 갈라진 다음에 또 2개로 또 갈라집니다. 완전 하트 모양이에요. 노란 꽃이 앙증맞게 피어 있습니다. 꽃이 제법 오래 간다고 합니다.
영상에는 애기통풀 잎하고 같이 섞여서 보여서 헷갈리네요. 토끼풀 닮은 것이 괭이밥입니다. 고양이가 소화가 잘 안 될 때 이 풀을 뜯어 먹는다고 해서 괭이밥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풀 속에 산 성분이 있어서 씹으면 신맛이 난다고 합니다. 요즘 길을 가다가 식물이 자라는 곳 어느 곳에서나 눈길을 주게 되면 눈에 띄는 쥐꼬리 망초입니다. 꽃은 아주 작은데요. 워낙 많이 피어 있어서 눈에 잘 띄더라고요. 풀꽃 시인 나태주님의 풀꽃 투 시가 있죠.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독특하게 생긴 아주 작은 쥐꼬리 망초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정이 새록새록 느껴지실 거예요. 무릎을 구부리고 쥐꼬리 망초 꽃을 영상에 담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큰 벼룩아제비입니다. 오늘 처음 본 꽃이에요. 진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히고 보지 않았으면 못 보고 지나쳤을 그런 아주 작은 꽃입니다. 잔디 사이에 섞여서 피었는데요. 제법 여러 군데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에 담은 이곳은 볕이 잘 드는 무덤가 주변입니다. 산책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결명자를 만났습니다. 결명자 꽃은 제가 처음 보는데요. 콩과라고 하는데 콩과 식물 꽃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결명자라는 뜻이 눈을 밝게 해주는 씨앗이라는 뜻이랍니다.